안녕하세요. 전기 실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용 수 변전 설비 운영 네 번째 시간으로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와 전기 실내에 있는 접지 단점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입니다. 자, 물론 본 내용은 우리가 전기 기사 및 산업 기사를 취득했다면 전부 다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사항이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전부 다가 전기 기사 및 산업 기사를 취득한 건 아닙니다. 단순히 전기 기능사 또는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초급 기술자분들을 위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결선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정식 수전 설비가 되고요. 4번은 간이 수전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식과 간이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알아봤죠? 해서 수전 용량이 1000kV 이하다 하게 되면 간이 수전 설비를, 수전 용량이 1000kg를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식 수전 설비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비 구성으로 나누게 되면 변압기 1차 측 특고압 차단기가 있으면, 자, 다시 말해 메인 V12 판넬이 있으면 정식 수전 설비가 되고요. V12 판넬이 생략되어 있으면 간이 수전 설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배전 판넬에 있는 차단기는 차단기만 독립적으로 있어선 동작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자, 이와 같은 보호 개전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특고압 측에 보호 개전 시스템이 있으면 정식 수전 설비, 보호 개전 시스템이 생략되어 있으면 간이 수전 설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결선도를 나누기 전에, 자, 여기 각 부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투투나인용 1000kV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자, 이 부분입니다. 결선도 중 점선 내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자,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수전 설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수전 설비는 인입구 첫 단서부터 변압기 1차 측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전 설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변전이나 배전 설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용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단기 측에 있는 트립 코일이죠. 그래서 차단기 트립 전원은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직류여야 한다. 자, 이거를 현장에 맞게 부연 설명해 드리게 되면, 자, 우리 현장 전기실에는 정식과 간이 수전 설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식 수전 설비는 대부분 판넬 끝에 정류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류기반에서 저장된 DC 110V에 의해 차단기를 트립하게 되면 우리는 직류 방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간이 수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류기 판넬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12 판넬 도어를 열어보면, 자, 우리 간이 수전 설비에는 V12 판넬이 없는 거죠. 그래서 A12 판넬 열어보면 한 요만합니다. 한 요만한데 여기에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에 의해 차단기를 트립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콘덴서 방식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회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뒤쪽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필액이 1차 측에 있는 단록이죠.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순히 개폐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지금은 저런 장치 없는 거죠. 자, 우리 현장에 나가시면요, 단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표준 결선도라든가 아니면 학술을 배울 때 나오는 기본적인 개폐 장치를 말한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입구 첫 단에는 인입 개폐기 있죠? 인입 개폐기에도 단록이가 아니에요. 단록이가 아니고 LBS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해서 부하 개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개폐기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냥
단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피레기용 단로기는 생략할 수 있으며 투투나인용 피레기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뒤쪽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레기를 장시간 운영하다 보면 피레기 내부에서 고장이 나요. 그럼 피레 고장이 나면 이쪽을 통해, 이 접지를 통해 상시 누설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누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장비가 열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축적된 열에 의해 피레기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피레기는 폭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레기 파편이 여기저기 비산, 날아가겠죠. 그거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상해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장비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피레기 내부 고장에 의한 열폭주, 열이 폭주에 터지는 거예요. 열폭주를 방지하고자 피레기 하단에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라는 절체장치, 이거는 화약입니다. 화약. 절체장치를 집어넣어서 피레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자세한 건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 5번과 6번은 인입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5번이요.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 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선뿐만 아니라 가공 인입의 경우에도 2회선 수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 계통에서는 CNCV 케이블 수밀형 또는 TR-CNCVW 트리 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지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맨홀 쪽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 케이블이 장시간 물에 잠겨 있는 상태가 되고, 자, 이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물의 침투에 의한 누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와 같이 물의 침투에 의한 누전을 수트리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부풀럼 테이프를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수밀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케이블 외장, 우린 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라든가 케이블 내부에 있는 가교 폴리에틸렌, 우린 XLPA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트리 억제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뒤쪽에 사진이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군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FR, CNCOW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전기실을 기준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케이블은 노출 공사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에 불이 붙으면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의해 사람이 질식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출로 시설된 장소에서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해야 돼요. 자, 난연성이라는 거는 자기 소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케이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주 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입계팩이 단로기 쪽이죠. 그래서 단로기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계팩이 7000kV를 초과할 시에는 섹셔널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라인 스위치, 선로 계팩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수용가에 뭐 적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에 대한 기준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수전설비 표준결선도에 대한 각부 참고할 부분을 전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표준결선도 1번부터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표준결선도는요, 우리가 차단기를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에 CT와 피트를 어떻게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장 표준이 되는 게 표준결선도 3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을 기준으로 2번과 1번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결선도 3번을 보니까 차단기를 기준으로 차단기 1차 측에 PT가, 차단기 2차 측에 CT가 설치된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인입구 첫 단에는 인입계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선 단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단록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뭐 80년도 이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록이가 아니라 LBS라고 해서 부하계폐기를 사용합니다. 자,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부하계폐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입구 첫 단에 피레기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피레기 밑에, 자, 여기 피레기 단 밑에 MOF가 들어가집니다. 자, MOF는 우리가 전에 말했었죠? PT와 CT를 내장시켜서, 자, 여기서 전압과 전류를 낮은 전압 소전류를 변성시켜 한전용 전력량계에 연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MOF 밑에 세트반으로 PT가 들어가져요. 항상 저희 표준 결선도를 보시면 MOF와 PT는 한 세트예요. 자,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 MOF에 전력량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한전용 전압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MOF 2차 측에 PT가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PT 1차 측에 보다 보면 COS 또는 파워퓨즈가 껴져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 PT를 보호하기 위해 COS나 파워퓨즈를 갖다 끼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자, PT의 5결선, 자, 5결선에 의한 쇼트 또는 몰드형 타입의 PT였다면 여기에 먼지가 침투를 했는데, 자, 수분을 함유한 먼지가 침투했는데 공교롭게도 자, 이 먼지가 이 권선과 권선 사이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층간 단락사고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층간 단락사고의 단락전류가 개통으로 파급되든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메인 파워퓨즈를 용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메인 파워퓨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자체가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PT에 의한 경미한 사고가 건물 전체로 사고가 파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PT 자체에 대한 사고는 자체 회로에서 끊어라 라는 개념으로 PT 1차 측에 COS 또는 파워퓨즈를 갖다 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COS나 파워퓨즈 둘 다 동일한 퓨즈 링크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둘 다 퓨즈입니다. 퓨즈. 그러다 보니까 심벌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단, 자, 이때 들어가는 파워퓨즈는 자, COS는 100A까지 용량이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파워퓨즈는 200A까지. 다시 말해 소용량의 경우에는 COS를, 대용량의 경우에는 파워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실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 다 파워퓨즈 껴져 있어요. 파워퓨즈. BR용 파워퓨즈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PT 2차 측에 들어가 봤자 개기밖에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파워퓨즈 중에서도 용량이 제일 작은 1A짜리가 이곳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T 2차 측에는 계기가 뭐 전압계라든가 아니면 U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F와 PT가 한 세트로 들어와진다. 그리고 그 밑에 보호 개전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12, 그 다음에 밑에 변류기, 그리고요 OCR, A, B, C상 세 개가 꺼져 있고 암메타 전류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OCGR 달려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알아봤던 Y 잔류 회로 방식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게 되면 이게 변압기니까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도 역시 COS 또는 파워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단기는요. 여기에 있는 차단기는 개통에서 발생하는 단락이나 지락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다시 말해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가 껴져 있는 거고요. 자,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건 뭐냐? 변압기에 의한 과부하 보호 대책입니다. 그래서 과부하 보호용으로 COS 또는 파워퓨즈가 껴져 있고 개통에서 발생하는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차단기라는 거는 항상 차단기 설치점에서 2차 측을 보호하는 거예요. 2차 측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고라도 다 차단시키게끔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차단기 1차 측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단락전류가 이렇게까지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개폐기, 그 다음 선로 임피던스를 한 4개로 분산시켜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하에 대한 저항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선로 임피던스와 부하에 대한 저항을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1옴이라고 하도록 하고 전원단을 100V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노미널 커렌트. 자, 노미널 커렌트라는 거는 전격 전류를 나타내게 되죠. 자, 이때 회로에 대한 전체 저항값은 5옴이니까 5분의 100 해서 20A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전원선과 기로선이 붙었다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 여기가 뭐 R선이고 여기가 N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도체가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쇼트다라고 얘기해요. 자, 물론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단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짧은 단자에 붙을 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에 의한 전류, 고장 전류는 이 단락점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붙어서 회로가 짧아졌다라는 개념으로 단락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단락 전류, 쇼트 커렌트는 얼마가 돼요? 자, 이때 선로 임피던스가 1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때 고장 전류는 100A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A에서 100A로 5배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락비가 500%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쇼트라든가 단락이라든가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전류는 뭐가 돼요? 오버 커렌트라는 과전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치로 전류가 들어오다가 단락점을 통해 귀로하게 되는 거. 전원치로 귀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2차 측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차단기가 다 보호를 하겠지만 차단기 1차 측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때 고장 전류는 전원 측에서 단락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MOF는 단락 전류, 고장 전류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차단기 보호 범위 바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OF를 보호하기 위해 MOF 1차 측에 뭘 달았습니까? 자, 파워 퓨즈를 갖다 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설비 용량이 좀 크다 보면은 이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퓨즈가 동작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일회용 장비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상당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VCB를 달아주는 수요용가들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여기는 MOF는 이 차단기 보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1차 측에다가 단락 전류에 대한 또는 지락 전류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MOF를 차단기 밑으로 내리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받기 위해서 MOF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입구 첫 단에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MOF 윗단에 있는 설비들을 보게 되면 인입 개폐기, 한전 케이블과 우리 수배 전반에 있는 부스바를 접속하려면 개폐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입 개폐기가 필요하고 외부 뇌서지 침투에 의해 설비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입 개폐기 바로 밑에다 피레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설비 밑단에 MOF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뭐 10이라든가 뭐 차단기라든가 PT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들도 코일이나 어떤 기계적인 성분이 되기 때문에 자체 전기를 소비해요. 자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비에서도 전기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윗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전 설비 라인을 보게 되면 자, 회로 첫 단에는 인입 개폐기가 들어가지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LBS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LBS 바로 밑에 피레기가 들어가지고요. 피레기 밑에 자, 돈내라 MOF가 설치가 돼요. 근데 물론 MOF에 대한 단락사고 방지용으로 위에다가 파워 퓨즈나 VCB를 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F와 세트가 바로 뭐였어요? 한전 계통에는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PT를 달아주고 PT 2차 측에 UVR이라든가 전압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PT에 대한 내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PT 사고로 인해서 계통의 사고가 파급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1차 측에 COS 또는 파워 퓨즈를 갖다 낀다라고 했죠. 대부분
파워 퓨즈를 설치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차단기를 갖다 끼는 거예요. 차단기를 갖다 끼고 차단기를 동작할 수 있는 검출부 CT, 그리고 판정부 계전기들을 갖다 낍니다. 물론 이때 계전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Y 잔류 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CR, A상, B상, C상, 그리고 전류도 측정하고 OCGR을 달아서 이 모든 것들, 자, 각각의 계전기들이 스위치, 접점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OCR들과 OCGR을 병렬로 다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로 동작해도 차단기가 투입되게끔. 그래서 각각 계전기의 접점을 병렬로 달아 트리코일 쪽에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수전설비 표준 결선도를 모두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표준 결선도 1번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냐? 자, 제가 지금 설명을 거의 다 했어요. 표준 결선도 1번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한전에 대한 입장, 수용가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이 판넬, 이 수변 전반을 제작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표준 결선도 1번이에요. 근데 이런 표준 결선도 1번은 현장에서 많이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요. 자, 이 설비에 대한 첫 번째 문제, MOF가 차단기 보호 범위에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퓨즈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줬던 거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이 MOF를 차단기 보호 범위 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MOF와 PT는 한 세트다. 요게 한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세트 블럭이 요 밑으로 가다 보니까 차단기 2차 측에 PT가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자, 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차단기 설치점으로부터 2차 측에 있는 모든 고장에 대해서는 보호가 돼야 돼요. 하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CT와 차단기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이때 사고는 뭐 외부에 있는 소독물에 대한 침입. 자, 소독물이라는 거는 쥐, 고양이, 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우리가 겨울철에 상당히 춥잖아요. 근데 전기실은 상당히 따끈따끈합니다. 물론 이런 특고압 설비에서는 열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실에 구멍이 있으면은 그 구멍을 통해 쥐하고 고양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야전이었다면 산속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뱀까지 들어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쥐나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때 부스바를 앞다리를 딱 올리는 순간 단락이나 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배전 반의 문을 쾅쾅 닫다가 위쪽에 있는 샹크 볼트, 육각 볼트가 떨어지면서 쇼트나 지락이 날 수도 있겠죠. 해서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이 사이에서 단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출부 윗단에 사고 났기 때문에 검출을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기 2차 측에 있는 설비를 보호하고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CT를 차단기 1차 측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예요. 올리자. 그러다 보면은 자, 여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검출이 안 되는데 CT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CT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CT를 제작할 때는 차단기 1차 측으로 올리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단기와 CT가 설치된 내역 보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V12 판넬이다. 자, V12 판넬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V12가 들어가져요. 물론 V12에 요 안에 진공 인터랍터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진공 인터랍터 부분은 바로 여기 스위치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측 단자와 2차 측 단자가 뽑혀져 있는데, 자, 우리가 부스바를 이렇게 제작을 하다가 부스바에서 단자를 빼와서 1차로 들어가 2차로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CT를 차단기 2차 측에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바닥에다가 CT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단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차단기로부터 빠진 이 부스바가 이렇게 물려서 인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단기 1차측을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선반을 제작해야 돼요. 선반을 제작해가지고 CT를 여기다 올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바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반에 대한 제작, 부스바를 이렇게 휘어야 되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 해서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큐비클도 이 선반 때문에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뭐 차단기 1차 측에 CT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현장이 차단기 2차 측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현장에 따라서 CT가 차단기 1차 측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부분대로 표준결선도 1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인입구 쪽에 인입개폐기가 있고 바로 밑에 피대기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기준으로 CT와 계전기들이 차단기 1차 측으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MOF가 우리가 차단기 보호 범위 안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세트 메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MOF도 차단기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MOF 1차 측에 퓨즈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제조회사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한전 입장에서는 여기 아래쪽에는 전기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쪽에 있는 설비에 대한 전기요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자, 차단기 2차 측에 PT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PT 2차 측에 누가 달려 있냐? 27번 계전기가 달려져 있어요. 자, 27번 계전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습니까? 자, 그렇죠. UVR입니다. 부족전압 계전기. 한전 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 불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UVR에 의해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전이 복전됐었을 때, 한전이 복전돼서 우리가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차단기를 투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계전기가 동작하게 되면 차단기 쪽에 트립이라는 지령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전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차단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회로들을 보세요. 한전이 정전됐기 때문에 UVR이 동작해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UVR이 회복해야지만 차단기를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으면 UVR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UVR 회복이 안 되면 차단기가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전이 정전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시스템을 제가 여지까지 한 7, 8년 현장 다니면 딱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용과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했다. 그럼 UVR을 강제 블럭 잡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버려요. 사용하지 않은 그 아날로그 계전기 같은 경우는 원판이 안 돌게 집게로 잡아놓는다든가 디지털 계전기는 메뉴에 들어가서 UVR 사용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강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투입하고 다시 한번 UVR을 회복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작업 절차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준결선도 1번은 참 안정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부를 따지게 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표준결선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결선도 2번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손해용 변압기입니다. 자, 10kVA 이하의 수전용 변압기 하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설비는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 경마장 같은 데서 간간히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마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자, 이거는 군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재가 나게 되면 절연전선 표피가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과 전선끼리 늘러붙으면서 쇼트라든가 전선과 철제에 만나면서 지락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진 단락전류나 지락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라든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변전실에는 메인 V10이라든가 메인 A12가 트립돼 버려요. 자, 메인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인 차단기 떨어지게 되면 뭐 전산 설비, 소방 설비 이런 모든 설비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윗단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빼와가지고 비상용 전등, 전열, 소방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경마장과 같은 그건 도박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산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다가 공급해주는 비상 라인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 라인 위쪽에 뭘 달아줘야 돼요? 자, 이것도 전기를 상시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MOF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게 되고 MOF가 최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차단기 보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해서 MOF 1차 측에 파워 퓨즈가 추가적으로 달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설비에서도 CT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1차 측에 설치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표준 결선도 1번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서 메인 차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여기에 손해용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한 게 바로 표준 결선도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설비가 왜 지금은 안 쓰냐? 자, 지금은 배터리 설비가 너무 잘 돼 있죠? 뭐 U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손해용 변압기를 운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 UPS 설비라든가 비상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손해용 변압기를 달아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결선도 1번, 2번, 3번이 정식 수전 설비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은 3번에 의해서 제작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표준 결선도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1000kVA 이하의 간이 수전 설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참고 문헌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피레기 앞의 내용과 동일해요. 피레기는 디스커넥터, 아이솔레이터를 붙임형으로 사용이 된다. 두 번째, 자, 지중 인입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외선을 포함해 2외선으로 시설해라. 자, 세 번째는 지중 인입의 경우에는 CNCV 케이블 수밀형 또는 트리 억제형 또는 난연성 케이블을 써라. 요것도 앞에와 똑같죠. 자, 그리고 주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MOF 1차 측을 보호하기 위한 파워 퓨즈. 자, 수전 용량이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파워 퓨즈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 5번.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파워 퓨즈 용단 등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퓨즈가 각상별로 A상, B상, C상 껴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3개 중 2개가 용단돼 버리게 되면 정전입니다. 바로 정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개 중에 하나만 용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3상이 뭐로 바뀌어요? 단상으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단상으로 변하는 결상 사고가 나면 3상용 동력 부하들이 전부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3상용 모터였다는 건 뭡니까? 자, 이때 모터를 돌리기 위한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상을 공급받고 있던 게 갑자기 단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토크가 딸리니까 모터가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퓨즈만 딸랑 설치하게 되면 결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우리가 부하 설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해서 변압기 2차 측에 사용되는 주차단기 ACB가 되겠죠. 자, ACB 같은 경우에는 결상 계정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참고 문헌이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간이 수전 설비다 보니까 변압기 1차 측에 보호 계전 시스템, 다시 말해 특고압용 차단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 볼까요? 자, 이렇게 보호 계전 시스템이 통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자, 전기가 들어와서 인입구 첫 단에 인입 개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렉이 달아주고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매겨야 되니까 MOF와 전력량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MOF 1차 측에 파워 퓨즈를 갖다 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이적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간이 수전 설비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뭡니까? 변압기 1차 측에 차단기와 같은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차단기와 같은 요소를 수행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ASS가 되는 거예요. 오토 섹션 스위치. 해서 우리가 정식 수전 설비의 인입 개폐기에는 LBS를 쓴다.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간이수전 설비에서는 LB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SS나 AISS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AISS는 없고 그냥 다 ASS예요. 그렇다면 이때 AISS는 뭐냐? 자, 여기 I자가 들어가게 되면 타입 자체가 인도화예요. 그러니까 옥내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AISS다 라고 표현하고 옥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A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한 부분도 뒤쪽 강의 나오니까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게 간이수전 설비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요거죠. 변압기 2차 측에 들어가는 차단기는 결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MOF 1차 측에 들어가는 파워 퓨즈는 수전 용량이 300kg 이하일 경우 COS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닉 개폐기에는 우리가 AISS 또는 ASS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변전 기기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 명칭과 약호 그리고 사용 용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외웠던 부분이죠. 자, 근데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 여기는 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 편집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해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는 용도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SS 하나만 읽어볼까요? ASS. 자, LBS도 한번 읽어볼까요? LBS. 정식 수전 설비 1000kVA 초과하는 이닉 개폐기로 많이 사용된다. 삼상 연동 개폐가 되며 전동기 동력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옛날엔 작업봉을 이용해 개폐기를 열고 닫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 전동기에 의해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가 있고 단락 전류로부터 회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한류형 파워 퓨즈를 직렬로 접속한 기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자세한 건 뒤쪽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SS. 간이수전 설비 1000kVA 이하 이닉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800A 미만의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에 대해서 자기 자체가 마치 차단기처럼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800A 이상의 고장 전류는 차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800A 이상의 고장 전류를 개방했다가는 ASS가 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계통에 있는 보호기기 리클로저, 자, 전주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리클로저 또는 변전소 안에 있는 차단기와 협조하여 고장 구간만을 신속 정확하게 차단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ASS는 이 부분을 좀 해석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